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겐 저마다 특별한 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승우가 방학 때마다 부산에 있는 아버지 친구집으로 놀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산에 한번 다녀올 때마다 추억들도 그만큼 쌓여간다는 승우. 지난 방학 땐 보다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고 벌써 두껍지 않아. 씨앗을 서울에서 공무원 찾는 같다. 야, 뭐해? 안 할 거야? 알았다, 임마. 방학 때면 늘 만나다 보니 이제 승우는 동네 아이들과도 꽤 친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승훈의 놀이터가 된 곳은 동네 고가도로 밑에 공터.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드문 이곳은 승우 또래 동네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이 돼 있었습니다. 야, 미안해. 괜찮니? 괜찮잖아. 준비 시작. 야, 기록이다, 기록. 우와, 야 전수, 니 만원 빨리 온나? 알았어. 공항에 좋은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리노? 야, 뭐하노? 버떡 안 차고. 알았어. 부산에 아빠하고 친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방학 때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요.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요. 마땅히 놀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도 멀고 그래가지고 축구공 갖고 고가도로에서 놀았어요. 자, 간다. 야 승우야, 니 저기가 꼴문인 줄 아나? 왜 자꾸 저기다 곡을 차노? 미안해. 내가 꺼내올게. 형, 나불 꺼내야 돼. 승우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금방 꺼내줄게. 나도 할 수 있어. 가까이서 보니 교각은 생각보다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빨리 올라. 올라가다 보니 자신감도 좀 생기는 듯했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는 친구들에겐 어설프기 짝이 없는 동작이었지만 승우는 그럭저럭 공을 줍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야, 공 받아. 그런데 내려가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양다리를 잔뜩 오므린 채로 승우는 조심조심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아. 친구들이 파이프로 내려오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저도 좀 흉내 좀 내보려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다리가 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빼려고 그랬는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다리는 더 깊이 끼어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하노?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내려온나. 다리가 틈에 끼었어. 승우의 다리는 이제 허벅지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있어봐라. 내가 할게. 괜찮나? 다리가 안 빠져. 조금만 참아봐라. 아파. 우리들은 승우님한테 가가지고요. 장난이가 계속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우님이 자꾸 장난이 아니래가지고요. 한 명은 위로 올라가서요. 잡아당기고 한 명은 밑에서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안 빼져가지고요. 선철이랑 내랑랑 같이 저 공중 박스에 가가지고 119를 신고했는데요. 구조 요청이 접수된 것은 해운대 소방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급하게 신고를 한 탓에 사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상황실과 무전교신을 계속했습니다.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해선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구조 출동을 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에 다 접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무척 특이한 경우로 아이 하나가 허벅지까지 벽 사이에 낀 채로 3m 높이의 파이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밟고 올라갈 만한 길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리가 끼어버렸는지 저희들로서도 도저히 궁금했지만 일단 먼저 아이를 구조해야겠다는 것에 급 선물을 두고 에어백과 옆 전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틈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여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게 마련입니다. 야, 조금만 참아. 아저씨 지금 구해줄게야. 조금만 참아라. 그래. 착하지. 조금만 참아. 파이프의 위와 아래쪽을 동시에 벌리는 방법을 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잘 돼간다. 조금만. 그래. 조금만 참아. 아저씨 구해줄게. 어느 한쪽만 벌리다가 다른 쪽이 좁혀지게 되면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잡고. 잡아줘. 그렇게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승우는 무사히 대원들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 그래, 가자. 일단 빨리 가자. 자, 다음에 구급차! 해봐. 얘는 안 부러졌구나. 다행히 승우는 무릎에만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 뿐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작은 사고로 승우는 느낀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괜히 장난을 쳐가지고요. 119 아저씨한테 미안했고요. 또 아빠한테 말씀 안 드린 거 죄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위험한 데서 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눈이 많이 왔네, 근데.
올해 17살인 정근이와 재용이는 어렸을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우리 달리기 시합해갈까? 달리기 시합? 그러다 보면은 더워질 거 아니야. 더워져? 그럼. 야, 너 반칙이야! 중학교 때 정근이가 인천으로 이사를 간 뒤론 연락이 좀 뜸했지만 얼마 전 정근이가 다시 고향에 내려오면서부터는 늘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됐습니다. 야, 이 비겁한 너. 야, 너 페어플레이라는 정신도 모르냐? 마,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봤냐? 패자는 말이 없다. 기네. 두 사람이 재용이네 집 근처에 있는 무학산으로 겨울 산행을 나선 것은 바람이 유난히 차던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근아, 잠깐만. 뭐? 우리 내친 김에 화끈하게 운동 한번 해볼까? 뭐? 모처럼 등반다운 등반을 해보자 이거야. 등반다운 등반. 어때? 그래, 좋아, 가보자. 그래, 가자. 근데 우리 동네 편의점에 묵부던 애가 있더라. 너도 봤냐? 예쁘던데 저렇게 처음 보는 순간 내가 그냥 찍었다는 거 아니냐. 네,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걔 때문에 그 편의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 너도? 그래, 인마, 포기해. 응? 포기 못해. 네가 포기해 임마. 어쭈, 그럼 나와 결혼보시겠다. 진짜, 이게? 야! 일로 안 서? 교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많이 다녔던 곳이고 또 추억도 많고 그래서 친구가 이제 모처럼 마산에 내려와서 이제 아침 운동 겸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길을 가지 않고 계곡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계곡 쪽으로 가면 더 힘들지만 스릴도 있고 재밌고 이제 경치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그래 그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산행은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눈도 쌓이고 그래갖고 이거 올라갈 수 있겠어? 글쎄. 저쪽으로 가면은 길이 나올 것도 같은데? 왜, 겁나냐? 겁나기는 이 정도 갖고 그래 올라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이제 뒤돌아가기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재밌겠다. 그쪽 넘어가면 또 바로 길이겠다 싶어. 그쪽으로 보니까 더 쉽게 떠올라가기가요.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전문 산악인도 아닌 이들이 암벽 등반을 감행하게 된 것은 기왕 시작한 산행을 그만두기엔 아쉬움이 너무 컸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30m가 훨씬 넘는 수직 절벽을 맨몸으로 오른다는 것은 사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로 올라갈수록 길은 더 험해졌습니다. 몸을 의지할 공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두 사람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재용아, 안 되겠다. 아무래도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 내려가자고? 거봐, 내가 올라가지 말자 그랬잖아. 괜히 올라와가지고. 아니야. 어디 딴 데 찾아보면은 길이 있을 거야. 빨리 찾아봐. 찾아봐야지 빨리. 그 절벽을 넘으면 산길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산길은 없고 절벽 같은 게 있고 더 절벽이고 더 잡을 것도 없고 더 경사지고 그래서 우린 그 자리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다시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제 발 디딜 것도 없고 다시 내려가는 겁도 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는데 점점 추워지고 손도 얼어가고 다리도 얼어가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 게다가 세찬 바람 때문에 두 사람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등산객 하나 없는 이른 아침, 도움의 손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야, 사람 올 때까지 날씨도 추운데 노래나 부를까? 너 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어떤 거? 뭐 김현식의 그 사랑했어요. 그래. 그거나 부르자. 사람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노래를 부른 것은 두려움을 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발길에 불이 비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누군가가 듣고 도와주리라는 믿음.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이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정근아, 뭐? 걔 있잖아. 누구? 편의점. 네 맘대로 해. 내가 포기할게. 자식 헛소리는 씨. 추운데 막 그게 문제냐 지금? 이제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편한 생각으로 우리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리도 저리고 이제 손도 꽁꽁 얼어가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는 낙엽 같은 거, 돌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래 지내면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사람도 한 명도 안 지나가고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상해서 떨어져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도저히 못 참겠다. 손도 시렵고 내 기운도 다 빠졌어. 야, 여기서 그냥 뛰어내려버릴까? 너 미쳤어? 야, 인마 미치게. 추운 거보다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떨어져봤자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냐? 정근이네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무렵 산 아래선 한 등산객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 재영아. 저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야, 사람이 지나간다. 야, 사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 이제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젊은 것들이 그 쓸데없이 뭔 장난질 들이고 그 퍼뜩 내려오이라. 그러나 도움의 손길은 다가왔는가 싶더니 다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그 퍼뜩 내려오이라. 할아버지 올라갔대요. 아, 그냥 승질나는 승질대고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 뛰어내려봤자 뭐 좀 별로 안 다치겠지. 이럴 적에 그것도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래서 생각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그 할아버지는 설득시켜야지. 이래갖고 감도 지르고. 할아버지! 장난이 아니에요! 조심해. 할아버지! 여기 조심해. 다급한 마음에 발을 내디딘 정근이가 절벽 밑으로 미끄러질 뻔했을 때야 할아버지도 상황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고, 야들아, 그대로 가만히 있거라. 내 밑에 가서 사람들 불러올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어이? 예, 빨리요! 할아버지 빨리요! 밑에 가서 사람들 빨리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 났습니까? 뭐랍니까? 이거 큰일 나십니다. 뭐예? 저 바위 위에 아들이 매달리는데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막 떨어져 죽겠습니다. 그래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그 119지. 여기 무악산 폭포 있는데 애들이 지금 막 고립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부탁 좀 와주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동마산 소방서로 구조 요청이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경. 재영이와 정근이가 절벽 위에 고립된 지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대원들은 곧바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불확실했던 탓에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야들아, 이집에 연락 내렸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찍어라.
가서 수색을 하고 맞는 두 사람은 이리로 가서 수색을 하고. 갈림길에 이른 대원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막 올라간 거 만다고 이 고생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겁니다. 버터 올라 있어. 아이고 버터 올라 있어. 저 바위에 버터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구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내려가십시오.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차세요. 아이고. 당시 학생들은 약 25m 높이의 암벽에 고립되어 2시간여 동안 구조를 기다리던 상태로 추위와 두려움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즉시 폭포 위쪽에 구조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하게 밑으로 구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산길을 통해 대원들은 재용이네가 있는 암벽의 위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저 어디야? 여기 있나 반장님. 그래. 이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내려가서 그 로프를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내려가. 자, 시간파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천천히. 자,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내려오라. 미끄러니까 조심해서 내려와. 절벽 위와 절벽 아래서 끊임없는 무전교신을 주고받으며 구조 작업을 펼친 지 20여 분. 다행히 이날 사고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앉으세요. 조심히 나갑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등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등반을 하여 일어난 사고로, 등반을 하실 때에는 필히 유경험자와 함께 안전장비를 갖추어서 등반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산행에선 흔히 갈 수 없는 길에 대한 미련과 유혹이 곧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데 재용이와 정근이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혼자였더라면 그렇게 오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거란 두 사람.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온 지금 이들은 보다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막내라는데 뭐라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떨리는 상가들에 보니까는 그 입이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기 계신다고 다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그래도 불러보고 이제 인기척에 나나 불러봤죠. 지금 딱 3마디를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4번째 어머님 하고 그 소리 부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 소리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할머니 대답해보세요. 어디? 아이고 어머니 새벽부터 웬일?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들렸다잖아.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계셨습니다. 머리 쪽 벽이 서랍장 위로 무너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준 덕분에 완전 메모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저 지붕이 무너서 어머니 저렇게 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요. 그럴 때 얼른 생각이 뭐 생각나냐면 119가 생각나대요. 그래서 아저씨 난 내가 할 수가 없고 막 장중이 막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전화 좀 해달라고 119에 그러니까 그래 해주죠. 그러면서 그 아저씨도 막 떨리면서 이거 속력이 빨아먹 나오셨으니까. 구조 구급 출동, 동양면 마곡리 가옥 붕괴사고 할머니 갇혀있음 신속히 출동거라. 이른 새벽에 갑작스런 폭발 사고. 게다가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은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대원들은 출동을 서둘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조대가 마을에 도착하는 데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할머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만큼이나 대원들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건 마을 입구까지뿐이었고 장비를 챙겨둔 대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2차 붕괴가 예상되니까 아주머니들하고 안전한 쪽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 구조자가 워낙 고령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급했지만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이라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할머니의 부상 정도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움직였다가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만으로 그 위치를 찾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언제라도 다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순간순간이 가슴을 조이는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정신 차려.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았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머니! 사람 살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신점식 대원이 할머니의 위치를 찾아낸 것은 건물 잔해를 하나하나 치워가는 작업이 1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여사님! 할머니 발견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괜찮으신가 확인해봐. 할머니, 좀 어떠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파. 허리. 아파. 조심스럽게 흙을 파나간 지 1시간여 만에 할머니 얼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할머니께서 약하게나마 대답을 하셔서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빠른 구조 상황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원들은 에어백을 사용해 할머니의 하체 부분을 누르고 있는 건물 잔해들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다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들것을 받친 뒤 대원들은 조심조심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밖으로 꺼내는 것도 잔해더미를 치울 때처럼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의 할머니에겐 사소한 충격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심하고 천천히. 자, 조심. 그러나 구조 작업이 완료됐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조가 끝난 다음 현장 마무리 작업과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데 이거? 할머니가 이거 기다가 지금 혹시 무너진 거 아닌가? 사실 처음 우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건물 붕괴의 원인이 이틀 전 있었던 지진이 여진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를 구조하고 보니 다른 부상은 없는데 손님의 얼굴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상태여서 단순히 건물 붕괴만으로는 화상을 입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달 남편이 직장 관계로 집을 비우게 된 후 박영희 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낮 동안엔 박 씨도 일을 나가는 터라 집엔 진 씨 할머니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금 나가려고? 네. 어서 다녀와.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난로 켜드릴까요? 괜찮아. 추면 내가 난로 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갔다 와. 네. 일 끝나면요. 바로 들어올게요. 내 걱정 말고 어서 갔다 와. 점심 꼭 데워서 드세요. 귀찮다고 거르지 마시고요. 오래전부터 할머니는 지병으로 거동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점심 밥상을 방 안에 차려두지 않으면 제때 식사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아유, 맛이 없어. 할머니가 점심을 드실 때쯤 차려둔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느 때처럼 가스레인지에 좀 데워야 할 모양이었습니다. 가스 일회용 그건요. 이제 제가 어디 이제 낮에 일하러 갈 때는요. 아침은 식사는 같이 아침 식사는 같이 하지만 낮에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 계셔도. 그래 우리 방에 식사하시라 그러면 안 오실라 그래요. 거기서 제가 있을 때는 오시는데 혼자서는 안 오실라 그래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채다 놓고 낮에 장이라도 뭐 이렇게 끓여놓으면 이제 그거 데워 잡수시라고 갖다 놨던 거고요. 추워.
할머니를 위해 방에 놔드린 가스레인지.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불러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기력이 없으신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 난로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쇠약한 몸엔 이날 사고의 충격이 너무도 컸던 모양입니다. 눈에 띄게 기력이 쇠약해지던 할머니는 얼마 전 끝내 세상을 뜨시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을 나고 또 어른들이 사시면 얼마나 안 그래도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저렇게 가시니까 항상 마음이 아프죠. 저는 항상 껴있죠. 이게 좋을 수가 없죠. 남해 수산물에 집결지라는 사천항은 들고 나는 고깃배들로 늘 바쁜 곳입니다. 또 이곳 바다는 비교적 오염이 덜 된 탓에 바닷속 신비를 즐기는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아, 날씨 한번 좋다. 내 말 듣기 안 좋나? 글쎄, 그렇긴 한데. 이 잠수라는 게 묘한 게 있더라고. 몸이 찌뿌둥하다가도 물에만 들어가면 팔팔해지거든. 안 걸라? 사천 토박이인 김남호 씨는 잠수 경력 6년째 베테랑 다이버였습니다. 아저씨, 거기 좀 잡힙니까? 그 이상하게 오늘은 통일지를 안 하네. 아, 날씨는 좋은데 말이야. 아, 그런데요. 예. 수고할 수 있어.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다나 한번 같이 가자고. 전날 술도 좀 먹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기 싫었는데 하도 친구가 부탁을 하고 또 예전에도 컨디션 안 좋을 때 바다에 들어가고 하면 개운해지고 해서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둘이 들어가는 게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야, 네 실력 좀 늘었나? 오늘 보면 알 기다 임마. 놀랄 기다. 오후도 한참 지났을 무렵 김씨 일행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일행이 잠수한 곳은 수심이 20m에 불과한 데다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지천에 널린 해산물들을 따내는 재미에 흠뻑 빠져 김씨 일행은 서로에게서 한참 떨어지게 된 것도 몰랐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위에 배가 있고 배가 있는갑다 싶고 계속 멍게도 따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2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오는 겁니다. 다리가 마비 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 배 소리가 있고 그 상황에 올라오면 다칩니다.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 위로 나갈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김 씨의 상태는 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오른손도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쪽으로 가는데 한 손으로 가기가 좀 벅찼습니다. 기어가니까 나중에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바위에 부딪히니까 호흡 조절기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을 먹고 하니까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니까 오히려 밖에서 호흡하는 것보다 더 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저 혼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동료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여기 물속에서 뭐 다른 사람이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동료 한 사람이 저를 구해줄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일단은 동료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손 가지고 왼쪽은 마비가 안 왔으니까 막 바위를 잡고 기어가지고 동료한테 가니까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수십 년 지난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길었습니다. 놓쳐버렸던 공기호수는 가까스로 다시 물었지만 김 씨는 이미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친구 배종현 씨는 좀처럼 김 씨의 사고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필사적인 신호를 보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힘을 다해 친구 쪽으로 기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를 등에 뒤에서 팔을 딱 잡으니까 안도감에 의해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때는 막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동료 잡은 것까지 제가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완전히 늘어진 사람을 안고 헤엄쳐나오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해안가엔 도착했지만 김남호 씨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서 나무를 물속에서 한 2m 정도 겨우 힘들게 끌어올렸습니다. 도저히 방파제 위까지는 제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사람 구해달라고 이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씨 좀 도와줘 있어. 사람 중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살려줘 있어. 누가 없습니까? 좀 도와줘 있어. 사람 괜찮나? 어? 좀 도와줘 있어. 예? 누가 없습니까? 좀 도와줘 있어. 사람 중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입니까? 아이씨 잘못 왔습니다. 좀 도와줘 있어. 예. 자, 볼게. 아니 도와줘 있어. 조심합시다. 일단 김남호 씨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발밑이 무척 미끄러운 데다 자칫하다간 빈 공간으로 떨어질 위험까지 있었던 탓에 김 씨를 방파제 위로 데려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올라가 있어. 자. 나와요, 정신 차려. 아저씨, 그리고 119 신고 좀 해주죠.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신고하고 올게요. 나무야. 정신 차려, 나무야.
구급 출동, 향촌동, 진늘 방파제, 해상, 익수사고 발생, 구급 출동. 나무야 정신 차려. 나무야. 저 정신 차리소. 나무야. 정신 차려. 정신이 안 들어 이거.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선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험한 길을 1km 이상 지나야 했습니다. 아씨 정신이 뭐 있어? 나무야. 아이고 이 사람 왜 정신이 안 드노 이거? 나무야. 아씨 이럽니다. 이리 오이소. 예 빨리요. 빨리 좀 하세요. 어딨습니까? 예 영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사람.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나무야. 정신 좀 차리지 않나? 이제 괜찮을 깁니다. 아저씨 들어오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우리가 현장 도착했을 때 환자 상태는 호흡이 곤란하고 몸에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한 후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급차와의 그 환자와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배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제 뭐 이거 작업 나가는 도중에요. 그 이제 거리 근처로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이거 소방대원들하고 그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선장 위에 그 사람을 이제 딱 닉분하더라고요. 위에 땅가 위에다가. 그래 그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이거 이제 사람 위에 얹혀 있고 한 게 이제 그 뭐 소방대원이 이제 일부 와 있고 하니까 그래갖고 혹시나 이제 배제는 이제 뭐 이거 이 죽은 사람들로 실기 조금 꺼려 한다고요. 그래서 작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작업은 이제 대체는 일단 사람이 사고 나신 게 이제 실효조이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그 이제 갖다 대가지고. 지금 환자가 저 구급차까지 저 이송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신항만 입구까지 배로 이송할 거니까 그 도착에 저 기다리게 주기 바람. 시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게다가 벌써 날이 저물고 있는 상황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라.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가 항만 입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실은 구급차는 일단 가까운 성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기본적인 응급처치 외엔 별다른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저희 응급실에 왔을 때는 전신 상태는 다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잠수병으로 생각하고 그 잠수병은 우리 혈중에 있는 이 질소가스가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개 한 10m 내려가면은 이기압이 됩니다. 이기압이 되면은 그 농축됐던 농축대가 있다가 이놈이 이제 다시 이 물 위로 올라올 때 갑작스레 올라오면은 그 기포가 갑작스레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혈관도 막을 수 있고 이 관절에도 막을 수 있고 또 근육에 가는 좀 모세 혈관도 막아가지고 그 동통이 온다고 지금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데도 가압 장치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 압력을 그 2기압 내지 3기압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 질소가스를 다시 농축시켜가지고 산소하고
이를 바꾸면서 올라오면 그 증상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감압 탱크 찾았음, 감압 탱크 찾았음, 여수 잠수기 조합, 여수 잠수기 조합. 잠수병 전문 치료 시설을 힘들게 찾아낸 사천 소방서에선 환자 이송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치료 시설이 있는 여수까지는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송 도중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에 도착 즉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고압 챔버로 들어간 김남호 씨는 자신이 잠수했던 수심 20m와 똑같은 기압 상태에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한 지 지금 한 6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런 사고가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야 될 수칙을 안 지키고 자기 실력만 믿고 다이빙 하다 보면 어느 누구한테도 그게 찾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뽐낼 게 아니고 항상 어느 누구한테도 저와 같은 상황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지켜야 될 수칙 지키고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